정말 좋은 점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닙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경제 기사를 보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집주인 전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집주인 전세가 뭐냐면요. 집주인이 그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를 사는 걸 집주인 전세라고 합니다. 보통 지방에서는 집주인 전세를 점유계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집주인 전세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좋은 점은 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제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집주인 전세를 했을 때는 별도로 전세를 새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은 한날에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일단 매도자하고 그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잔금일에 매매 잔금, 세입자 그 전세 잔금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잔금일 때까지 우리가 전세를 못 맞추게 되면요. 온전히 그 잔금을 내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곳들이 많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전세가 계속 부족하다, 전세 매물 부족하다, 전세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지금 전세가 서울에 부족하다 하니까 내가 서울에 전세 끼고 뭐 사도 전세는 충분히 잘 맞추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현장 조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역세권이고 조금 신축이고 소형이고 이런 것들이 좀 몰린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전세 끼고 매매를 서울 쪽에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잔금일을 뭐 3달, 길게는 4달 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그 기간 안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 매물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떤 신축 아파트를 봤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14개 정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좀 실수요가 강한 동네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곳들도 많거든요. 대도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일단 투자로 이 아파트를 많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거기 인근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이 하는 얘기가 최근에 그 동네에 갭 투자, 이게 전세 끼고 매매를 많이 했고 실제로 잔금일 때까지 전세를 못 맞춘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 잔금 때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먼저 치르고 추후에 전세를 맞춰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집주인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세를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세가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차피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고 그대로 전세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잔금을 할 때는요. 그 전세 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전세 보증금만큼만 매도인에게 갚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집주인 전세를 사는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좀 더 높여줘도 크게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만 잘 되면 전세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전세가를 높이면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매매 이제 잔금일에 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전세를 놓게 됐을 때 그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모든 은행에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추이를 좀 보면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은행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전세 같은 경우는 그 집에 그대로 전세를 산다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좀 궁금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분들은 굳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를 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가장 이제 많은 케이스가 세금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팔아야지 뭐 비과세를 받는다던가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했을 때는 그 집에
사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동안 전반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세가 못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시세가 올라와 주니까 아, 그러면 그냥 지금 좀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이제 내가 확실하게 갈아타기를 할 곳이 있다 했을 때는 이 집을 어떻게든 팔고 갈아타면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내 시드도 좀 부족하고 아직 그럴 곳이 없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내 집에 머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 전세를 많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집주인 전세가 정말 좋은 점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역전세입니다. 이 역전세라는 게 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집주인 전세로 해서 전세가를 딱 높여서 정말 투자금을 적게 잘 세팅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유를 하는 동안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혹시나 만에 하나 갑자기 뭐 심리가 다운이 돼서 거래가 줄게 되면 이 전세가도 영향을 받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금리 인상 때문에 심리가 다운됐을 때 전세가도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금 높게 했던 그 전세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역전세가 났을 때 그 금액만큼은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쵸? 근데 그때 나에게 시드머니도 없고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했을 때는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유하는 동안 열심히 좀 시드머니를 같이 모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신용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신용이 좋으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역전세가 났을 때 내가 수중에 돈이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돈을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연체하시지 말고 신용 관리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좀 잘 하시면 그런 상황들을 좀 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경제 기사에서 봤던 집주인 전세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요즘에 집주인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전세를 못 맞추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역전세 나는 것도 항상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분의 돈을 남겨두시고 또 시드도 많이 모으시고 그리고 항상 내 신용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